네, 맞아요. 우리 부산시 말씀하신 그 그늘막도 있고요. 제가 네. 다녀온 버스 쉘터도 있는데 또 쿨루프라고 쿨루프. 네, 그 양산 쓰기 캠페인은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햇빛도 막으면서 거리두기도 할 수 있어서요. 근데 또 중증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장비를 보급한다고 합니다. 안전 디딤돌 애플리케이션 부산시 생활 지도를 검색하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TV 제리. TV 제리. 리포터 취재 현장입니다. 요즘은 뭐 움직이기만 하면 땀나고 특히 열대야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이 기온도 높고 습도도 높습니다. 지금 엿새째 부산의 폭염특보 발효 중인데요. 오늘 어제보다 더 기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부산시에서의 폭염 대책 또 폭염 건강관리법까지 재현아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원아입니다. 정말 덥죠? 너무 덥습니다. 네, 앞서 날씨에서 들으셨겠지만 오늘이요 부산 중구 대청동이 31도 그리고 금정과 북구 내륙이 33도로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제 그 기상청의 수시 온라인 브리핑을 봤는데요. 돌아오는 일요일과 월요일에 비가 내린 이후에 이제 그때 장마철이 끝나면 20일부터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미 지금 더위가 찾아왔고 그러니까요. 장마 뭐 비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20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온다고 하니까. 와, 그럼 더 더워진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2018년 여름. 네. 그때 정말 더웠는데 그때 폭염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기상청에서도 이게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신중한 태도는 보이고 있는데 네. 그래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더위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이겨내고 있을까요? 제가 시민들 만나봤고요. 또 폭염 저감 시설 이용 시민들 소감도 함께 담아봤습니다. 습도가 너무 많아요. 끈적끈적해요. 걱정되지요. 나이가 먹어가면은 답답한 거를 빨리 느낄 수 있지. 그러니까 너무 더운데 그러니까 막 선풍기도 내 틀어야 되지. 에어컨도 틀어야지. 전기세가 많이 나겠다. 쉼터 있는데 안 가지네 그래. 잘 안 가죠. 매일 그냥 계속 찜통 더위인 것 같아요. 그 올해는 더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실내에만 있다 보니까 뭐 체감은 안 되지만 올해는 더 더울 것 같아요.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제 에어컨이랑 더 친하게 지내야죠. 버스 정류장 옆에 스마트 에어클린 버스 승강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들어가서 시민들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에 계시는데 나름대로 가라막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전에는 더웠고 막 그랬는데 얼마나 인데 그래서 이래해주니까 노인네들이 오래 사는가 보다 했어. 시원하고 추운 데면 저 드시고 뭐 이게 다 되어 있더라고. 우리 제일 잘한 게 있지. 네, 정말 연세 드신 분들 정말 걱정이죠. 예. 네. 에어컨 또 많이 쐬면 냉방병 또 선풍기 뭐 이런 거 하면 또 전기세 걱정되기도 하고. 네. 근데 지금 도로 곳곳에 그늘막 좀 설치되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어디를 다녀왔어요? 근데? 저는 버스 쉘터라는 곳을 다녀왔는데요. 버스 쉘터? 네, 버스 정류장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네. 옛날에 공중전화 박스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 공중전화 박스 2개를 붙여놓은 크기 정도의 투명한 공간이고요. 양옆으로 문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그 안이 에어컨이 작동이 되고 있고 네. 모니터에 미세먼지 현황도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네. 넓은 건 아니니까 네. 공중박스 2개 정도의 크기라면 네. 근데 이제 일단 너무 더우시면 그 안에 들어가셔 잠시 네. 더위를 식히시라. 맞습니다. 에어컨이 작동하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횡단보도나 이런 데 보면 그늘막 이렇게 있어서 네. 햇빛을 잠시라도 가리게 되니까 그것도 참 좋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맞습니다. 더 많은 곳에 좀 설치돼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맞아요. 우리 부산시 말씀하신 그 그늘막도 있고요. 제가 네. 다녀온 버스쉘터도 있는데 또 쿨루프라고 쿨루프. 네, 햇빛과 태양열을 차단하는 특수 페인트를 지붕에 색칠해서 여름철에 그 표면 온도를 14도에서 20도까지 낮추는 것도 있고요. 네. 또 쿨링 포그, 이게 전부 다 영어예요. 쿨링 포그라고 정수 처리한 물을 특수 노즐을 통해서 빗방울의 1000만 분의 1 크기로 인공 안개를 분사하는 장치도 있습니다. 이건 주위 온도를 3도에서 5도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요. 부산에 이런 저감시설 지금 얼마나 설치가 되어 있는지 제가 알아봤습니다. 지윤호 부산시 시민안전실 자연재난과 주무관에게 들어보시죠. 부산시의 폭염 저감 시설은 2020년도 기준으로 그늘막 109개소, 쿨루프 875개소, 쿨링포구 34개소 등 총 1,786개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13억 원의 예산을 들여 그늘막 94개소, 쿨루프 20개소 등 146개소의 폭염 저감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산시에서는 1932개소의 폭염 저감시설을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밀집 지역에 쿨루프 및 실내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합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폭염 저감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이 있고 생활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개인별 양산 쓰기 캠페인도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산 쓰기를 통해서 더위 도피하면서 자동적으로 거리두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폭염에 취약한 노숙인, 독거노인,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현장 대응반을 운영하고 중증 장애인분들 가구 내에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장비를 보급합니다. 또한 지역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냉방비 20만 원을 지원하며 취약노인 관리 수행 인력을 약 2,000명 확보하여 독거노인 보호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네, 폭염 저감 시설 부산시에서 이제 뭐 설치하고 관리하고 하겠지만 또 우리들은 개인별로는 뭐 양산도 좀 쓰시고, 네, 이런 이제 이 더위를 좀 막을 수 있는 걸 좀 실천하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양산 쓰기 캠페인은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햇빛도 막으면서 거리두기도 할 수 있어서요. 근데 올해도 저도 실천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폭염에 취약한 노숙인과 또 독거노인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현장 대응반을 운영한다고 하고요. 또 중증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장비를 보급한다고 합니다. 문의하실 분들은 지역의 주민센터로 한번 전화를 걸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역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냉방비 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혼자 사시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또 노숙인도 그렇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그렇고, 근데 더위에 더 취약하니까 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네. 코로나19 상황이 좀 더 악화돼서 이것도 걱정이긴 한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 여름 무더위 쉼터 이렇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었잖아요. 네.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또 올해도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걱정이시죠. 근데 기장군을 제외한 15개 구군에서는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이후에 14일이 지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백신 맞으신 분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부산의 무더위 쉼터 1298개소 중에서 924개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또 실내 무더위 쉼터가 운영하지 않는 곳에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야외 무더위 쉼터도 마련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 어떻게 행동하시면 좋을지도 같이 담아봤습니다. 지윤호 주무관입니다. 올해 저희 무더위 쉼터는 기장군을 제외한 15개 구군에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노인분들 대상으로 노인 복지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더위 쉼터 1298개소 등 924개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코로나19 위험성을 우려하여 실내 무더위 쉼터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주변 실내 무더위 쉼터가 미운영 중인 분들을 위하여 공원이나 교량하부 등을 야외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여 부채나 생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야외 무더위 쉼터 57개소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총 301개소의 야외 무더위 쉼터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시고 물을 많이 마시기 바랍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록 등의 증세가 보이는 경우에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시고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기 바랍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신체 화약자, 환자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 이웃 등에게 돌봄을 부탁하고 전화 등을 이용해 수시로 안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에 우리 부모님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무더위 쉼터 어디 있을까 궁금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네. 모르시는 분들은 안전 디딤돌 애플리케이션, 안전 디딤돌 애플리케이션과 또 시 구군의 홈페이지 그리고 부산시 생활지도를 검색하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이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요. 혹시 우리 어르신들 검색하기 어려워하시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미리 검색해서 이곳으로 가셔서 좀 쉬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양산, 외출하실 때 양산 꼭 챙기시고 창 넓은 모자도 쓰셔야 되고 네. 요즘 쿨 소재, 시원한 소재 옷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라도 네. 그런 옷차림 또 어떤 뭐 증상이 나타나면 그 머리가 아프거나 뭐 현기증이 있다거나 이러면 반드시 좀 쉬셔야 된다는 거. 네. 휴식 취하는 거. 네. 또 특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요즘 마스크까지 껴야 되니까 엄청 더우실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정말 이러다가 어떻게 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내가 이 정도 더위는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도 자주 들여주시고, 그늘에서 쉬어주시고, 또 휴식. 이 세 가지 기본 수칙은 꼭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주의가 필요할까요? 류상일 동의대학교 교수에게 들어봤습니다. 이제 가장 큰 위험은 야외 활동을 하시든가 외출을 하시는 시민들께서 열사병이라든가 일사병이라든가 이런 폭염으로 인해서 갑자기 쓰러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가장 큰 우려가 제 생각에는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다가는 에어컨이라든가 뭐 선풍기라든가 냉풍기라든가 이런 걸 계속 가동을 하시다 보니까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에어컨 본체보다는 실외기 쪽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게 이제 본체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이제 관리가 돼요. 그런데 이제 실외기 부분은 말 그대로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 관리가 안 되고 뭐 먼지도 많이 쌓이고 그러니까 실외기에서 과열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기장이라든가 이런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농작물 피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산 쪽 양식업 피해도 입을 수 있고 전반적으로 이게 한파처럼 폭염도 날씨가 더움으로 인해서 어떤 여러 가지 피해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우리 이제 사람이 우선이지만 하여튼 잘 각자 챙기시고 더위에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들 그리고 동물들도 네. 그리고 또 식물도 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도 이 농작물 관리 잘 하셔야 될 거고 네. 그리고 특별히 또 이 음식 관리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맞아요. 식중독 걸리면 뭐 구토나 설사하거나 뭐 근육 경련, 의식 장애, 다양한 질병을 일으킵니다. 제가 예전 관련 취재했을 때 지금 이 시기만큼은 계란 노른자는 꼭 익혀 먹으라는 전문가의 조언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반숙 이렇게 하시면 안 되네요. 완전히 익혀서 드시라. 네, 익혀서 드시고 물도 이왕이면 꼭 끓여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더운 여름에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수분 보충 반드시 필요한데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시로 마셔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환자 발생했을 때는 119로 신고하는 가장 빠른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리고 냉방병 예방을 위해서 건강을 위한 실내 냉방 온도 26도에서 28도라는 사실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바깥의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니까 뭐 26도 뭐 이 정도 맞춰 놓으셔도 충분히 시원하죠. 네. 네, 그리고 뭐 제습만 해 놓으셔도 이렇게 끈적끈적거리고 뭐 이런 더위는 또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니까. 네. 또 에어컨 너무 오래 사용하시면 문제 되죠. 네, 맞습니다. 적절하게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폭염에서 우리 모두 다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올해도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폭염과의 전쟁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산시에서는 더 꼼꼼하게 그 대책이나 또 피해 입으신 분들이 없으시 좀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리포터 취재 현장 재현아 리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